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로 문신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일주일 이내에 1cm 이상 크기의 문신을 새겨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신? 참나... 난 뭐하지? 저는 사실 문신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래도 문신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독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자기만의 바이브가 너무 강해서 멋있다 싶을 때도 있는데 나랑은 좀 다를 것 같고 다가가긴 좀 어려운 느낌?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굉장히 친절한 직원을 만났고 그분 덕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뒤늦게 그분의 팔에 문신이 있는 걸 발견했죠. 오, 문신? 이번엔 좋은 기억이 먼저라 그런지 경계심이 발동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졌어요. 저분은 왜 문신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만약 문신을 꼭 새겨야 한다면 과연 난 어떤 걸 새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날 뭘로 표현하지? 날 닮은 동물? 아님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새길까? 아님 그냥 귀여운 거? 캐릭터? 좌우명? 이니셜? 이름? 숫자? 진지한 건 좀 부담스럽나? 색깔은 어떻게 하지? 흑백? 아님 컬러? 크긴 작게? 아니 그냥 용을 그려버려? 아니 그건 나랑 안 어울리지 않나? 아니 잠깐! 근데 나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거지? 날 표현하는 게 그렇게 간절했었나? 새로운 게임에서 닉네임을 정할 때도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을 정할 때에도 우린 고민합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곤 하죠. 난 음악을 좋아해. 난 조용한 사람이야. 난 계획적이야. 왜 이렇게 확실한 무언가로 정의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불확실한 걸 잘 견디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꽤 타당한 이야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대상은 외부뿐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되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지 모르면 나 자신조차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MBTI, 별자리, 사주와 같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복잡한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설명서가 되어줄 것 같은 기대감이랄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진짜 나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끌리는 걸까요? 마치 구두쇠가 돈 쓰기에 인색하듯이 사람은 인지적 노력을 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지능과 상관없이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복잡하고 노력이 요구되는 방법보다는 더 간단하고 노력이 덜 드는 방법을 떠올리는데요. 이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범주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규정을 하면 판단하기가 쉬워지는데 열어두고 보면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저런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랬으니까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다음에도 이럴 거야.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을 보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뭐 진짜 버릇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때만큼은 너무 기쁜 마음에 잠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지도 모르죠. 한순간의 행동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순간 개별적인 맥락은 사라지고 편견이 만들어집니다. 말이 없고 차가워 보여서 거리를 뒀던 사람은 알고 보면 그때 가족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지 몰라 하고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나 자신을 볼까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범주에 맞추려고 자기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자주 생각하다 보면 더욱더 사람 만나길 꺼려하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역시 난 게으르지 생각하며 시도 자체를 점점 줄이게 되죠.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한 번 규정한 나를 내가 스스로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좋지 않을까요? 이때 진짜로 타인을 존중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이라면 아주 건강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말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믿음이 비판이나 피드백을 무시하게 만드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옳고 바르게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답이라고 믿는 틀을 만든 것이니까요. 규정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는 생각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답에 대한 힌트를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 얻으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을 집착의 뿌리로 보고 버리는 훈련을 하죠.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 자꾸 충돌해 마음이 괴로워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날 위한 배려를 해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마음 한구석이 좀 어색해지는 것처럼요. 제가 깊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실천할 수 있는 2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째, 판단을 멈추고 관찰하기.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싶은 충동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해석 대신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질문을 바꿔보기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일까? 로 보는 거예요.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팀장님에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한 팀원의 계속적인 질문으로 까칠하던 팀장님의 마음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사람을 고정된 모습이 아닌 변할 수 있는 상태로 본 태도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사실 이 모든 훈련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오늘 난 어떤 상태일까?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있었네? 하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나를 열어보려 하는 훈련이요. 나를 열어두면 타인도 자연스럽게 열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세상은 더 빠르고 간편하고 단순하게 흘러가서일까요? 타인도 몇 초 만에 판단하고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특징만으로 쉽게 라벨을 붙여버리는 제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점점 더 짧아진 콘텐츠들과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을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나의 문신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변화무쌍한 존재잖아요. 좀 힘든 날은 실수도 하고 괜찮은 날엔 누구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층적인 면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건 결국 내 자신을 가두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규정짓는 마음이 점점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시스템이 나를 대신 정의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스스로를 열어볼 수 있을 때 매일 빈 종이 위에 오늘의 새로운 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방금 들어온 긴급 소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문신을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AI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신을 직접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신은 그날의 상태, 감정, 취향을 AI가 알아서 반영해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